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열흘 뒤에 개막할 제 최고 주종목이자 권위 종목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해드리면서 또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딱 두 폴 두 조합, 그러니까 수익을 기준으로만 연승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뭐 고배당 먹었다고 저는 연승이라고 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숲TV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또 정확히 저의 또 이런 게시글들 다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숲TV 제 방송 후 게시판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링크 따서 다 남겨놨습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남겨놨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올렸던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4년차에 접어드는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절대 주작이 불가능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또 링크로 편안하게 오픈 카카오톡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뭐 단기 패키지 또는 이렇게 또 하루, 오늘 딱 하루만 추가 진행합니다. 이런 이제 이벤트 패키지 이런 거 가입하실 분들께서도 이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지 써드렸다시피 오늘 해외 축구는 2일 연속 올킬 도전, 그러니까 어제 역시나 또 우리가 깔끔하게 올킬을 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형들한테 그 유튜브 그 프리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쉽다고, 쉽기 때문에 그냥 잘 골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아마 잘 골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또 올킬을 해줬고, 오늘 주간도, 근데 오늘 주간 장난질 걸 너무 심하더라. 국내 경기, 그치? 장난질 너무 심했음에도 어쨌든 한 박스도 잘 가져와 줬고요. 뭐 어쨌든 내일 해외 축구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강 승부를 도전해 보는, 최근에 또 초강 승부도 우리가 먹었죠. 중강 승부를 또 도전해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기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다음 주에 있을 제 최고 이제 주종목이죠. NBA 프리시즌 전체적으로 또 이제 분석과 경기들을 모두 챙겨봐야 돼서 다음 주는 방송이 조금 뜸할 수 있다라는 거 프리시비님 말씀을 별풍선 드립니다. 300개 그래서 적중 기원. 이제 뭐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이나 승부 참여하실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데이터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쿠리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코틀랜드와 벨라루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방 기간에도 데이터표는 뭐 문제없이 다 나갑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올해 기록해드린 주력 12연승이 이 휴방 기간에 기록한 12연승이에요. 휴방 기간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스코틀랜드랑 벨라루스 경기입니다. 좋은 경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한시 경기들이 그렇게 항상 보니까 좋은 경기들이 많이 없더라고. 이게 스코틀랜드가 절대 질 경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무승부도 가능성 없을 거고, 근데 문제는 스코틀랜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화끈한 맛이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프리뷰해드렸던 그 카자흐스탄 경기랑 굉장히 저는 비슷한 경기라고 보긴 하거든요. 1대0 아니면 2대0의 간당간당한 승리 또는 햄무 승리 정도로 보긴 하는데, 다만 또 직전에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4대0으로 이겨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주력을 안 가져갔는데도 형들이 뭐 다들 뭐 그 4대0 나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형님이 또 댓글창에다. 근데 뭐 오늘도 역시나 이 스코틀랜드 경기는 뭐 주력으로 쓸만한 경기는 아니고, 근데 절대 질만한 게임도 아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스코틀랜드의 강점은 확실히 수비값에 있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월드컵 예선 구간에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만들어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스코틀랜드가 문제가 됐던 건 공격력이긴 하죠. 얘네들이 약팀을 만났을 땐 대신에 많은 득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4골도 넣은 적도 있고 3골도 넣은 적도 있고, 근데 뭔가 이제 좀 루즈한 경기, 타이트한 경기, 강팀들을 만나면은 다소 조금 득점력이 떨어지고 수비값을 많이 올리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원정팀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월드컵 예선 10연패에 빠져 있고요. 이 10연패를 하는 동안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경기당 뭐 평균 실점이 거의 4실점 가게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가 충분히 이 경기는 안방에서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 속에서 역시나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1햄무에다가 2햄무로 써먹어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이거는 양팀을 다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심지어 자국 리그도 운영하는 그런 좀 나라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 승리랑 그 다음에 마힌승까지 보도록 1마힌승입니다. 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겠고 2대0 아니면 3대0 보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오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빠지는 선수도 없습니다. 오늘 웬만한 선수들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스코틀랜드가 중요했던 게 그 주전 골키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다 나온다고 해요. 문제없이. 자, 그 다음은 페로제도와 체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 페로제도 경기 여러분들 완벽하게 흐름을 맞춰드리긴 했죠. 물론 이제 언더를 조금 더 좋게 이제 형들한테 봐드리긴 했지만 직전 경기 페로제도 프랜슨과 역배를 드렸고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4대0 승리. 제가 그 경기가 언더가 안 나오면 페로제도가 3대0 이상으로 혼자서 골을 다 넣어서 오바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4대0 스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로제도의 힘입니다. 제가 늘 페로제도 프리베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에서의 힘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얘들은 홈 경기에서 심지어 빠따라면 좀 그런가? 이 공격력도 확실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해. 결론적으로 홈 경기에서는 이 팀이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강팀들을 만나더라도 비벼주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강팀들을 만났을 때 페로제도의 그 전술 자체가 완전 달라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10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총 강팀을 만났던 7경기에서는 홈 경기에서 완전히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갔고, 직전 경기처럼 약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게임을 했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체코란 팀을 상대로 굉장히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나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이 게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2.5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 반대로 체코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못하지가 않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크로아티아였나요? 그때 한번 크게 졌던 거, 그거 빼고는 또 패배가 없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월드컵 예선이나 또 체코가 유럽 대항전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페루제도가 홈 경기에서 막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체코가 1대0 승리 또는 2대0 승리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체코 일반승은 크게 문제가 없는 1.26 배당이 크게 사고 안 칠 배당이긴 합니다.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배당 메리트가 없고, 왜냐면 페르제도 홈이니까 배당 메리트는 없고, 이거를 마헨이나 또는 햄무로 활용을 하셔서 오히려 고배당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체코승, 체코 햄무 마헨, 그 다음에 언더. 스코어는 1대0 또는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덜란드와 핀란드 경기 보겠습니다. 우리 또 직전 적중해 드렸던 네덜란드 이마헨을 제가 형들한테 그때 추가 주력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몰타를 상대로 4대0 스코어, 그러니까 이마헨을 좀 푸근하게 해줬던 네덜란드였습니다. 근데 제가 네덜란드를 보면서도 최근에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잡아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좀 많이 받은 팀들의 그 마헨 비율, 이런 걸 굉장히 잘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재밌더라고. 이게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에서는 홈이랑 원정에서 전술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팀들이 있어. 네덜란드도 그래요. 네덜란드도 오히려 원정에서 엄청 공격적이야. 오히려 홈 경기, 안방에서는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가 최근에 그런 이제 형태로 게임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4점대 핸디캡을 받았고, 제가 아제르바이잔 오히려 4프렌을 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버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4대 0으로 몰타 박살냈고 최근에 보면 6경기 하는 동안 패배도 없습니다. 5승 1무 기록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6경기 동안 무려 이제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씩을 또 넣어줄 정도로 확실하게 공격력에 안정감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네덜란드가 이제 이 홈 경기에서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홈 경기 평균 실점도 1실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낮은 편도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 마행이라고 한다면 진짜 애매해요. 이게 저는 3대1 아니면 뭐 2대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거는 네덜란드가 질만한 게임을 일단 절대 아니다. 워낙 홈 경기를 잘하기도 하고 또 홈에서 지금 3연승이기도 해. 또 추가적으로 지금 얘들이 핀란드를 상대로도 5연승입니다. 그러니까 상성도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길 건 확실해요. 이길 건 정말 확실한데 우리가 이거 일반승 똥배당 1.2개 01배당인가요? 이거 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기는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마행으로 가야 되는데 다소 좀 애매했어. 나는 일단은 뭐 배당도 방금 이제 변동 들어와서 더 올라가기도 했고 오히려 일단 이마행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 승에다가 마행승까지는 보는데 글쎄요, 압도적인 맛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3대0 스코어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덜란드 승, 마헨 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아니면 3대0일 것 같아. 느낌상 그래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 실점률도 좀 있어가지고 얘들이 하여튼 자, 그다음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고 있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입니다.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그때 폴란드 프리뷰 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폴란드는 다소 좀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긴 했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유독 이번 이제 월드컵 예선을 그리고 최근 네이션스 리그들 놓고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공격력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아까 네덜란드랑 좀 반대예요. 오히려 홈 경기에서 화력이 더 좋아.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이 조직력, 그러니까 밸런스를 엄청 따지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의 원정 경기는 그러니까 뭐 골이 많이 터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폴란드가 원정 경기에서 클린시트 기록이 생각보다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팀 어쨌든 이제 공격력과 수비력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상대로도 최근에 거의 안 졌더라고요. 그만큼 상성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실점률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 원정 경기 역시나 오늘도 공격력이 화끈한 맛은 없겠지만 충분히 승리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투아니아는 홈 경기에서 생기는 그 실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고질적인 문제죠. 공격력에 대한 또 문제점. 경기당 0.5득점이면은 지금 유럽 예선 골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0.5득점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폴란드가 승리 당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승리 이거는 뭐 1.3배당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챙겨갈 만하고 그 다음에 햄무에다가 저는 오바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대0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1대0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마니아랑 오스트리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10대 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우리의 또 주력 재료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마헨에다가 제가 이제 오바까지 모두 받으렸던 그러니까 이때 형들이 그러니까 4마헨이었기 때문에 그때 산마리노랑 경기 때 다들 이제 재방송 오셔가지고 채팅창으로 4마헨이 맞냐? 과연 가능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5마헨까지도 봐도 된다 라고 해드렸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화력이 너무 좋았어. 특히나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화력 자체도 꽤 훌륭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산마리노라는 팀은 이제 그 일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축구팀이라서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다득점 속에서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스트리아가 원정 경기에서의 화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긴 한데 다만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 수비값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최근 클린시트도 무려 4경기를 달성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클린시트 4경기 중에 2경기가 산마리노긴 해. 이게 좀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아무튼 경기력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승리도 벌써 5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5연승이기도 하죠. 5연승 하는 동안 뭐 평균 득점이 거의 뭐 3득점 이상씩 나와주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감각 그대로 오늘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반면에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팀이 오늘 오스트리아에 맞붙게 될 상대팀이
다소 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했었으면은 이 경기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루마니아잖아. 루마니아가 왜 그러냐? 최근에 보면은 루마니아도 득점은 잘 되는데 문제가 실점이 너무 큽니다. 특히나 얘네들 뎁스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근에 유럽 예선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일정이. 이럴 때 생기는 수비적인 어떤 문제점들.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실점들이 후반전에 다 나왔어. 그만큼 뎁스의 문제, 체력의 문제, 약간 집중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할 거라 봅니다.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후반에 더 골이 잘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 저는 오스트리아의 승리, 그 다음에 1점 차 마인승이면 역시나 1 마인승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하지 않았어? 잠깐만. 아까 방송 시작 전에 후원하신 형님이신가? 형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제갈량 형님 항상 감사드려요. 자, 그다음은 덴마크 그리고 그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했던 경기는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다 이긴 경기, 먼저 한 골을 넣어놓고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먼저 이제 1대0에서 막판 스코틀랜드한테 이제 3골 내어주면서 3대1로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이때 제가 그리스 프랜싱이랑 오바가 둘 다 좋다라고 형들한테 또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리스의 강점은 원정에서 이 화력이 좋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원정 팀들 있잖아요. 쭈르륵 보시면 뭐 지브롤터, 그리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 7팀 중에서 제일 좋아요. 원정 화력 자체는. 그만큼 원정 경기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그리스가. 그만큼 많은 골을 기반으로 게임을 하긴 합니다만, 반대로요. 그리스가 얘들이 원래 수비값이 이렇게 안 좋았던 팀은 아니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실점률이 너무나도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직력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늘 맞붙게 될 덴마크가요. 완전 조직력 몰빵 팀이거든요. 물론 에릭센도 에릭센인데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1선부터 4선까지 해서 진짜 골이 골고루 다 나오는 팀입니다. 얘들은 수비수들도 골을 넣는 팀이야. 그만큼 라인 자체가 좀 견고하단 말이지. 특히나 덴마크의 최근 긍정적인 기록이 바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거. 그만큼 수비값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도 맞다. 그러면서도 많은 골, 뭐 경기당 뭐 멀티 득점 이상씩도 해줬던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덴마크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다소 조금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리스가 원정 경기에 생각보다 골을 잘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오바 쪽으로 오히려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왜냐면 2.5니까, 또는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이 월드컵 유럽에서의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땐 덴마크 일반승적으로 가져가도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덴마크 승, 마헨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볼게요. 그리고 덴마크 형들 제가 최근에 덴마크 경기에 안 가져갔더랬던 경기들이 원정 경기 다 걸렀거든요. 덴마크가 생각보다 원정이 좀 약해. 근데 홈이 굉장히 좋은 또 팀이 덴마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로아티아랑 지브롤터 경기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무료 핸디캡을 4마인을 받았고요. 크로아티아가 승리하려면 직전 오스트리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득점, 그러니까 화력에 기반한 어쨌든 게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뭐 지브롤터 같은 팀도 이제 산마리노랑 같은 느낌의 팀입니다. 지브롤터도 이제 일반인들이 모여서 각기각층의 직업군들이 모여서 팀을 이룬, 정말 이름만 내걸고 하는 그런 팀이다,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지브롤터가 6경기를 하는 동안 득점은 단 1득점밖에 없습니다. 실점은 평균 3실점 정도가 되는 수준의 지브롤터고요. 지브롤터의 강점이에요. 수비값이 괜찮습니다. 얘들이 생각보다 조직성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크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은근 잘 없기는 해. 이제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문제가 지브롤터가 원정 경기가 좀 많이 약하죠. 원정 경기에서 패수가 굉장히 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프리뷰해드리면 축구 프리뷰하면서 형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다. 지브롤터가 크로아티아한테 많이 약했어. 최근 같은 경우에도 크로아티아한테 딱 2번 경기했는데 그 2번 동안 무려 11실점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6골씩 먹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최근에 홈 경기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5승 1무 달려주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도 크로아티아가 단순하게 화력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값도 좋아. 3경기 연속 클린시트. 그러니까 마해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수치를 좀 갖고 있다. 홈 경기에서 보시면 얘들이 이제 뭐 득점이랑 실점의 편차도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최근에 보면은 뭐 멀티 득점 이상씩, 많게는 뭐 3골 이상씩도 넣어주는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브롤터 상대로는, 또는 풀 라인업이죠, 크로아티아가. 근데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요. 지금까지 프리뷰 들어보신 거 보면 다 좋잖아, 그치? 근데 크로아티아가 오늘 같은 날에 굳이 일정 빡빡한데 과연 주전 애들을 다 돌릴까? 아니면 크로아티아도 이제 2군 애들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은 경기긴 해.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승리, 그리고 4마인 승리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MLS. 잠깐만, 이거 좀 없앨게요. 미국 축구입니다. 오스틴과 LAF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LAFC 경기, 그러니까 미국 축구 프리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뷰 끝난 다음에 4경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렸고, 어제 밴쿠버 오바 빼고는 그것도 한 골 그 언더였거든. 그거 오바 빼곤도 다 가져와 드렸고, 특히나 최근에 LAFC 경기 다들 기억나십니까? 10월 6일에 있었던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그때 제가 다들 LAFC 이거는 마행까지 가야겠다 그랬을 때 절대 마행 가면 안 된다. 1.2배 당이긴 합니다만 일반 승만 챙겨가실 분들 가셔라 그랬고 1대0 딱 나왔어. 마행 가신 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죠.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그때 손흥민 빠지고 부안가 빠진다고 해서 형들 다들 뭡니까? 토론토 프랜승난 다 갈 거다. 심지어 2프랜 가겠다고 난리이신 분들도 많았어. 그때 채팅창이다. 근데 제가 가지 말아라. 딱 2점 차로 LAFC가 1마행까지 할 경기다. 어쨌든 부안가랑 손흥민이 중요하지만 LAFC는 원래도 손흥민 부안가 없이도 공격적으로는 좋았던 팀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는 미국 축구가 끝났어요. 이제 시즌 끝나긴 했는데 제가 미국 축구를 이제 2년 차거든요. 2년 손흥민 선수가 이미 오기 전부터 저는 주력 종목으로 다뤄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내년 2월에 또 미국 축구 개막하면은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부터 이제 또 득점왕 이런 레이스까지 다 제가 전술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BA 시즌 패키지 하시면은 이제 또 내년 2월부터는 미국 축구도 제가 주력으로 다 데이터 드립니다. 아시겠죠? 홍보차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오늘 경기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 오늘도 LAFC에 부안가도 없고 손흥민도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LAFC가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겠죠. 못해도 비길 수 있는 경기라고 보는데 성나가는 거는 LAFC가 정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성나가냐면 미국 축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하는 팀이더라도 뭐 인터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도 원정 가면 역배 주는 경우가 워낙 많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지금 해외 쪽은 LAFC가 역배 받은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배를 받았어. 왜냐면 프랜승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LAFC가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면 오스틴이 홈 경기에서 미국 축구답지 않은, 미국 축구는 상업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 많은데 오스틴은 완전 수비 형태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뭐 1대0 아니면 비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팀이란 말이지. 즉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낮아. 그러다 보니까 LAFC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득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윙 전술을 쓰고 상대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전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애초에 라인 자체가 낮은 홈 강팀 오스틴이라고 한다면 많이 넣어봐야 한 골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1대1 아니면 0대0 또는 1대0으로 LAFC 승리 이렇게 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무승부나 아니면 LAFC의 햄무 쓰면서 고배당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LAFC가 제가 직전 경기 때도 이제 부안가랑 손흥민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 공격술이 다 좋아요. 나쁘지 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랬죠. 부안가가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탐욕이 엄청 심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손흥민 오기 전부터 부안가의 어떤 탐욕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손흥민한테 그 양보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손흥민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골은 넣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LAFC.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이저리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기다리셨던 메이저리그인데 우리가 또 직전 시애틀의 역배, 역대급이었죠. 역사상 메이저리그 그 100년간의 역사상 승자 독식 경기에서 15회가 나온 경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경기를 돈을 10배 넘게 걸고 그 역사적인 경기를 봤던 거야. 그 돈을 걸고. 근데 제 승부는 여러분들
앞으로 제 데이터 받아보시면 아시겠고 4년 동안 제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항상 그랬어. 이런 승부 같은 강승부 가져가면은 늘 이런 역사상 첫 뭐 어떤 무슨 경기 이런 경기가 진짜 많긴 했어요. 그만큼 좀 재미있게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자, 토론토랑 시애틀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가져갈 게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놓고 봐요. 다들 이제 토론토 승에다가 마헨승 그냥 찍고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긴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시애틀에 빠따가 너무 죽어있고 15회까지 게임을 끌고 왔고 투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토의 홈구장이니까 마헨승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미친 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애틀의 투수가 이 정도면 진짜 쓸 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게 결론적으로, 시애틀이 제가 이번 시즌 시애틀을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긴 합니다. 마운드가 너무, 뎁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브라이스 밀러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5.6점대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케빈 가우스먼입니다. 10승 11패, 방어율 3.59점대인데, 자, 선수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시애틀이 낫습니다. 이거는 브라이스 밀러 승이에요, 승. 그러니까 이 두 투수만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위값 자체가 다른 두 선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만한 선수가 오늘 이제 선발 투수로 올라온다라는 거고, 물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홈 경기에서 준비를 하고 갈고 닦았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빠따에 대한 힘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케빈 가우스먼에 대한 안정감이죠. 시애틀을 상대로 강하지도 않았고 케빈 가우스먼의 어떤 그런 이제 좀 노쇠화되어 있는 구위값은 시애틀이 공략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위가 떨어지는 투수를 상대로 시애틀이 빠따가 여태까지 좋았어. 이번 시즌 내내 보면은 항상 시애틀이 빠따가 터졌던 구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정 경기예요. 오히려 시애틀이 원정 빠따가 훨씬 좋았어. 이번에 9연승인가 10연승 한번 했잖아요. 시즌 중간에. 그때도 보면은 원정의 힘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원정 빠따 능력과 함께 추가적으로 구위 떨어진 투수한테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형님들도 이제 프로토라는 걸 하잖아. 프로토라는 거 하다 보면은 지독하게도 안 풀릴 때가 있어. 뭘 가져가도 다 틀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지독한 긴 연패 뒤에는 항상 뭐가 왔지? 연승이라는 게 꼭 따라와요. 제가 여태까지 4년 동안 해온 결과는 그랬었어. 시애틀이 직전 경기 때 진짜 지독할 정도로 빠딱 안 터졌거든요. 중심 타선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어느 정도 스택이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빠따가 안 좋은 팀이 아니었거든, 이번 시즌 시애틀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원정 경기에서 빠따를 한번 살아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토론토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 토론토 보실 분들은 차라리 결론입니다. 오바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 어차피 토론토가 시애틀을 털어낼 거면 이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겠고요. 또 이제 저는 이 경기는 시애틀 프렌, 네, 그 다음에 역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왜 역배를 보냐면 직전 이제 초강 승부처럼 시애틀 역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안 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배당 대비 메리트가 브라이스 밀러 올라오고 시애틀 원정 빠따인데 2.2배당이면 나쁘지 않다고 봤어. 토론토 홈 1.4배당보다는. 그래서 저는 시애틀 프렌의 역배를 보는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뭐 좋은 느낌은 아니고 막 주력으로 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굳이 가야 된다면 시애틀 역배를 간다. 토론토 1.4배당보다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토론토 가실 분들은 저는 오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체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내일 축구는 또 우리가 중강승부 준비하고 있고 내일 해외 축구 형들 정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초강승부도 지금 먹어드렸고 해외 축구 올킬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해외 축구 중강승부기 때문에 역시나 또 권장 드린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겠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숲TV 여러분들은 오늘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아마 휴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상 안 올라가더라도 데이터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요 형들. 감사드립니다.